우리 집 한 달 전기요금은 500엔입니다.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죠.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500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힘들겠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느냐고요? 그건 그냥 이 생활이 좋기 때문이에요. 전자제품이나 물건들이 별로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마음은 더 편해요. 세탁기가 없어도 대야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기가 없어도 빗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냉장고가 없어도 저장식품만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다만 그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별나다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일상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를 예천하고 있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돈 5천 원 정도인 500엔으로 한 달 전기세를 내려면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지금껏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사냐는 주위의 시선에 저자는 당연하다 여기던 것들을 없이 살아보면 오히려 삶의 본질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자야 할 때 잘 수 있고 추울 때는 춥게, 더울 때는 덥게 그렇게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며 몸도 마음도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편리한 것만조차 분에 넘치는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벗어던지고 형편에 맞는 생활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이 책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는 절약하며 사는 살림살이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남들과 나의 삶을 끝도 없이 비교하며 사는 삶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하는 책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또는 적어도 남들만큼은 갖춰놓고 살기 위해 이 악물고 버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힘 빼고 느긋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016년에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선보인 이 책은 2013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 사회의 경험이 이러한 간소화된 삶의 추구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집에서 오래된 물건과 함께하는 느긋한 삶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 회사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가치에 더 집중하며 살길 원합니다. 인생은 의식주라는 생활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즐거우면 그렇게 따라서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 놓으면 오히려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 역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바래서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편리한 생활에 있어서 더라는 글자는 내가 경험해온 이전의 생활과의 비교가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내 모습에 자신이 없기에 점점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살려고 한 번뿐인 인생을 저당 잡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집을 치우고 있습니다. 언제 쓸까 몰라 모아둔 여러 샘플들부터 시작해서 버리자니 아깝고 쓰기엔 불편했던 오래된 살림살이들까지 용기를 내어 버렸습니다. 책장을 비우고 남길 책만 남겼더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였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던 책상을 치우니 책을 읽을 여유가 생기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즐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는 그렇게 지금의 생활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넉넉한 삶이 됩니다. 가지려 삶을 소비하는 하루가 아니라 버리며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에 울림이 있던 챕터를 읽어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생활 자체를 즐기자. 인생은 생활로 이루어져 있어요. 즐겁게 생활하면 인생은 자연히 즐거워지죠.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이라고 하면 귀찮고 힘든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검소한 생활, 아끼는 생활 같은 말을 하면 힘들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즐기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은 생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매일 생활을 하지요. 어차피 해야 할 생활이라면 즐겁게 해야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인생의 한복판에 생활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의 비중이 커져 생활은 되도록 생략하고 간단히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편리한 도구를 사서 되도록이면 편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지만 의식주라는 생활 자체도 즐긴다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앞에서도 썼지만 이런 생활이 더 즐겁기 때문이에요.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무소유의 가치. 물건이 너무 많으면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재미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더 편리한 쪽으로, 더 기분 좋은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는 식입니다. 우리 생활은 정말 편리해진 것 같아요. 반면에 그것이 지나쳐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무소유의 가치를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 때 자연보호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등산을 하며 쓰레기 줍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일주일치 먹을거리를 담은 큰 배낭을 메고 동아리 선배가 지어놓은 무인 오두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두막집만 있었어요. 화장실도 재래식이라 마지막에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했죠. 물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었어요. 물은 근처 강에서 길어다가 씻고 요리도 했답니다. 그야말로 편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더럽다거나 무섭다는 생활도 했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물론 동호회로 뭉친 사람들이니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모두가 즐겁게 지냈습니다. 밤이면 램프 불빛 아래서 누군가가 기타를 치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그런 것이 신기하게도 재밌었어요. 물건에 둘러싸인 삶이 당연해지면 무소유가 더 귀중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지나치게 많은 지금이야말로 무소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몸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와 편리한 것이 넘쳐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발전만 추구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무소유의 여유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빨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생활은 되도록이면 마음 편한 환경에 몸을 맡기고 싶은 거죠. 평소 물건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분이라면 물건 없는 생활을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장보기도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 싸니까 산다는 말은 너무 삭막해요. 제가 동네 상점가에서 물건을 사는 건 이 사람에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슈퍼보다 동네 상점가에서 장을 보는 편입니다. 가게 사람과 얼굴을 알고 지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덤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 차나 과자를 주기도 하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뒀다가 주기도 하고, 말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걸 기대하고 가는 거는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통념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술집이나 카페 등 친구나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아지트 같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서로에게 연락하죠. 언제 어디서나 연락해서 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모두들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저기 가면 그 사람이 있다는 기대를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상점가가 좋아요. 그 가게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카페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쇼핑도 이 가게에서 산다기보다 이 사람에게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이 목적이라면 어디서 사든 똑같지만 이 사람에게서 산다는 것은 거기서만 가능하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장 보면서 기분까지 좋아진답니다. 싼 물건만 찾아 쇼핑을 하는 건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처 정육점에는 저녁이 되면 항상 손님이 줄을 서 있어요. 근처에 더 싼 슈퍼가 있는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품질이 좋고 맛있는 데다 그 자리에서 손님의 기호에 맞게 잘라주거나 언제나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아주 조금밖에 사지 않는데도 싫은 얼굴을 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죠. 그래서 고기만은 늘 여기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싸게만 파는 가게였다면 인기가 있더라도 더 싼 곳이 생기면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겠죠. 하지만 그 정육점은 가격만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주인의 인품이 일종의 셀링 포인트가 되었답니다. 물건, 신중히 골라 오래 쓰기. 쇼핑할 때는 그것을 버려야 할 때를 생각하세요. 저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보고 잠깐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마 안 쓸 거야 라거나 쓰레기만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물건의 인생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장수할 수 있는 물건일까? 오래 사용하다 행복하게 죽을 물건일까? 라고 물건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충동 구매를 할 때 산 직후만 생각해요. 약간의 편리함과 쇼핑의 기쁨을 위해 물건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로 물건은 불행해집니다. 물건을 살 때는 버려질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 물건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걷게 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충동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무엇을 갖고 싶은가 또는 갖고 싶지 않은가라는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들 갖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마구 사버리면 물건도 불행해지고 돈도 없어집니다. 저는 항상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옷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내 기준에 비추어 보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됐어 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너무 많으면 방해가 되니까요. 오히려 없는 게 기분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둘 것까지 생각하면 없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게 돼요. 살 것인지 말 것인지의 기준은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설령 무료 샘플이나 사은품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아요. 가격만 기준으로 하다 보면 방은 어느새 물건으로 넘쳐나게 되니까요. 이른바 필요 없는 쓰레기 일보 직전의 물건과 함께 사는 셈이죠. 반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필요한 물건, 좋아하는 물건만 있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여윳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을 달고 오지요. 이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땅 주인이나 회사 대표, 자산가 등 돈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든 생각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상속 문제나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 등으로 꽤나 힘들겠다는 것이었죠.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겠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남아도는 돈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이나 걱정이 생길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돈이 전혀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곤란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이들에게도 돈을 남겨줄 생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형제나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에 서는 사태가 생기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 번 말하지만 한정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발상이 소중한 것 아닐까요? 물건도 돈도 인간관계도 너무 많으면 거꾸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도 전혀 없으면 쓸쓸하지만 한없이 늘리면 쓸데없이 신경을 써야 하거나 문제가 늘어나기도 하죠.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 것, 그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돈을 쓸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돈의 목적지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된 값싼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에게는 아주 조금의 돈을 주고 운송비, 유통비 등 다른 곳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근처 직매장에서 사면 지역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더 돌아가지요. 어차피 사는 거라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고 사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되도록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행선지를 아는 곳에 돈을 쓰고 싶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시간은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인생의 풍요로움이 결정됩니다. 생활을 즐기면 시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시간의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각을 중시하는 거예요. 주변의 평가보다는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하다니 안 됐다거나 힘드시죠?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저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저는 이렇게 제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좋고 편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더 편리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 괜찮아요. 억누르려 해도 막을 수 없죠. 만일 고급차를 갖는 게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고급차를 갖게 된다 해도 이번에는 외국 어디에 별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요.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은 타인의 생활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질투나 부러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이 더 소중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고급 차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급 차를 갖고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설령 고급차를 갖게 되더라도 별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더 위에 있으니 다시 지금은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어쩌면 행복감을 얻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르는 슬픈 일이죠.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요?